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왜 제가 돈을 들여야 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임대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림 나유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주인 또는 건물주분들이 가장 자주 겪지만 또 가장 막막해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임대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명도소송은 실제로 해보면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게 짧아도 6개월이고 길면 1년 넘게 걸리는 데다가 그동안 월세를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하지도 못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비용, 시간 들여가면서 스트레스까지 받는 손해가 따르죠. 그렇다면 소송 외의 방법은 없을까요? 이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오늘 알려드릴 5가지를 미리 알아두신다면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어떤 상황에 쓰면 효과적인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내용 증명 발송으로 강력한 메시지 전달하기입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면 임차인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만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알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구두 통지 방식은 법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별로 압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고 나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중이다 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신호이자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내용증명에는 계약의 만료일자, 명도기한, 퇴거 불응 시 발생할 손해와 법적 조치 등을 조목조목 명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임대인 본인 명의로 보내는 것보다 변호사 명의로 보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제가 실제로 처리한 사건 중에는 몇 달간 버티던 임차인이 내용증명 한 통을 받고 그 다음날 짐을 싸서 이사 나갈 준비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이 되죠. 내용증명은 첫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실속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진짜다라는 경고를 주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데 탁월한 수단이 되죠. 두 번째 전략은 재소전 화해조서를 통한 빠른 강제집행 방법 확보입니다. 요즘 제법 많은 임대인분들이 재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하시는데요. 재소전 화해란 정식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조서로 남기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조서가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즉 재소전 화해를 작성한 이후에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이 방식은 특히 임차인과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한데요. 임대인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대신에 임차인은 또 퇴거할 때까지의 일정 기간을 더 유예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개월 뒤에 명도, 지연 시 강제 집행 가능, 이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없음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서 조서를 작성하면 이후에 분쟁 소지도 들고 실행도 깔끔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기 전 단계에서 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부터 법원에 재소전 화해를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어떤 임차인도 계약을 위반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세 번째 전략은 계약서 내에 손해배상 조항을 기입하기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퇴거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특약사항으로 추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 종료 후 인도 지연 시 임차인은 지연 1일당 몇만 원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식의 조항을 기재하는 건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서 기본 양식에는 없는 조항입니다만 특약사항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꼭 추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소송 시 청구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임차인에게 압박이 되죠. 실무적으로는 이 조항을 언급하며 내용 증명을 보내면 버티면 손해가 커진다는 인식을 임차인에게 심어줄 수 있어서 임차인이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만일 처음 계약할 때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면 갱신할 때라도 추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임대차 보증금 공제 항목을 조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임대차 보증금은 차임, 우리가 이제 월세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관리비를 연체하거나 원상 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비용 등을 담보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연체 관리비, 원상 회복 공사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공제 액수나 항목을 가지고 다투면서 보증금 다 못 받았으니까 안 나간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되 손해는 나중에 청구한다는 방식으로 공제 항목이나 순서를 바꿔 보는 겁니다. 이것은 건물 명도가 급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이 보증금은 다 돌려주고 나중에 원상회복 공사비 못 받으면 어떡하나? 뭐 당연한 의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가압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돈을 입금해주는 계좌를 받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이 어딘지를 알게 될 거고요. 그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미리 준비해둬야 됩니다. 원상회복 공사비가 얼마가 될 것인지, 연체 차임이나 연체 관리비는 얼마인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미리 확보해 두신 다음에 일단 보증금은 반환해주고 건물 명도를 받고 곧바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죠. 다섯 번째 전략은 이사비 또는 합의금 지급 제한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왜 제가 돈을 줘야 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임대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퇴겁이나 이사비 지급은 계산을 해보면 결국 그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150만 원인 건물에서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버티면 일단은 나는 손해가 9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사비 150만 원을 주고 당장 나가게 만들 수 있다면 명도소송 없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겠죠. 이 다섯 가지 전략은 제가 임대인분들을 대리하면서 사용해본 방법들인데요. 사안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내 사안에서도 적용이 될지 여부는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시면 맞춤 전략으로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